오케이. 확통은 되게 예민해서 뭐냐면 확통을 문제 푸는데 시기 보통 10초도 안 걸려요. 대부분. 그냥 이거는 이거야만 알면은 되는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도 없어요. 이 확통의 개념은 보통 짧게 얘기하면 5분, 10분이면 다 끝나.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추론해서 결정해서 계산한다. 그게 끝이야. 그냥 확통 풀이는.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한 거죠. 그래모스처럼 아니면 2차 원칙 풀이처럼 인수분해 풀이처럼 딱딱딱 정해졌으면 진짜 편한데 이건 딱딱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추리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이게 어려운 말로 논리라 그러고 더 어려운 말로 추론 능력이라는데 그게 좀 필요한 독특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간은 거의 없고요. 아예 잘하든가 아예 못하든가 보통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첫 번째 고1 때 소멸과 조합이라는 파트에서 자기가 얼마큼 선박했는지를 보면 자기가 그때 그거를 조금 잘 해냈으면은 그게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이제 테마에서 그때 잘했으면은 조금 쉽게 가겠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없다 그러면은 조금 지금 바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됐죠? 그리고 확통은요, 세미생가 하는 확통 강의는 무조건 고1 수녀 조합부터 총정리를 해준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고1 구성 확통자부 때는 고1 거 무조건 총정리만 살짝 해주고 고1 때처럼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고 고1 때 이거 배웠었지 그걸 한번 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교과를 가는 게 훨씬 부드러운데 한번 대놓고 물어볼게요. 몇 명이나 답이 나와? A, B, C, D, E가 있는데 얘가 1열 나열을 하고 싶대. 이게 대놓고 나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근데 A, B, C 세 사람이 너무 세 사람이 삼각관계에 빠져갖고 이웃하고 싶대. 이런 경우수 한번 보여보세요. 아무데나 책 펴시고 첫 페이지도 괜찮고요. 아무데나 책 펴시고 몇 가지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A, B, C 순서도 A, B, C가 이웃이에요. 그러면 B, C에도 이웃한 거죠. 어쨌든 A, B, C가 이웃했으니까 C, B에도 이웃한 거지. 요게 답이 안 나오시면 다 날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요게 기본 메인으로 바뀌어요. 가요. 근데 대부분의 절반 친구들은 다 날라가요. 못 맞춰요. 지금 수준에서. 잊어먹어서 그렇죠. 그걸 다시 백업해갖고 이제 고1 수능과 조합 오늘 이제 한번 총정리한테 나올 거예요. 고1 수능 조합에서 그 문제한테 건드려줄 거예요. 됐죠? 바로 가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따 한번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답이 맞나 확인할 거니까 이웃 나오면 무조건 뭐 했어? 다른 애들이 침범 못하도록 얘를 묶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묶어라. 그 다음에 얘를 몇 명 취급한다? 한 명 취급하시는 거죠. 얘를 한 명 취급하는 거야. 한 명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총 몇 명을 세울 계획이냐면 원래 5명이었는데 지금은 얘 1명, 2명, 3명을 주셔야 되니까 팩토리얼로 우리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묶음 안에서도 여기서 순서 나열, 순서 바꿈, 자리 바꿈이 생긴다 했죠. 몇 명이 다투고 있는 거야? A, B, C, C, B, A, B, A, C, C, A, B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3패. 정답은요? 36가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고 이 확률과 통계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고 확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확률을 구하게 되겠죠. 확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잖아. 여기 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지. 확률 어떻게 구해? 전체 가지수. 맞아. 전체 경우수. 전경이라고 하죠. 전체 경우수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해당 경우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1단원에는 경우수를 배우고 2단원은 확률을 배우면서 끝나는 테마고 이제 맨 마지막 뒤쪽에 통계라는 게 일부 들어와 있고 통계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가 제일 메인 분량이냐면 확률이 거의 60% 70%를 차지해요. 60% 정도.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한 20%. 그 다음에 뒤에 통계가 20%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단원의 경우의 수가 망해버리면 2단원은 다 날아가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죠. 왜? 경우의 수는 2번 구하는 게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 한 번 구하는 게 날아갔으면 2번은 못 구하겠지. 그래서 1단원, 2단원이 융합형이에요. 그래서 1단원을 잘해야지 2단원도 당연히 잘할 거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분위기를 조금 이런 분위기다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 이제 총정리 들어가죠. 이제 제1종, 제1관, 1탄의 총정리 얘기를 가볍게 지금 제 첫 번째 우리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좀 볼게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얘는 사건 하나 가지고는 너무 밋밋하니까 몇 가지 사건이 나오죠? 두 가지 사건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걸 또 다 배운 거야. 그러면 하나 사건을 A라고 그러고 하나 사건 B라고 그러는데, 얘를 좀 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두 사건을 더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두 사건을 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주주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얘를 더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얘는 고배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수빈이 감으로 보면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이 많을까 고배 법칙이 많을까? 고배 법칙이 월등하게 많아요. 거의 80% 이상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얘 딱 곱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합의 법칙이 20%를 차지하는데 전부 다 얘는 뭘로 나올 예정이야? 심화 활용으로 다 나올 예정이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쓰는 문제들은 되게 어려워. 대부분이 어렵게 나오고, 고배 법칙은 그냥 둘이 곱하면 돼. 그냥. 됐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뭐 해보자. 옷을 입자. 옷 입자. 그래서 상의, 티셔츠나 잠바나 밑도이나 상의 옷장을 한번 열어봤더니 상의가 옷이 10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거, 바지를 쭉 찾아오는 바지필이 5벌이 있었대. 그쵸? 옷을 입어야 된대. 맞죠? 그럼 옷을 입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다 통용이 돼 있는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10하고 5를 더할 것 같아? 10하고 5를 곱할 것 같아? 경우의 수할 때? 얘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이럴 때. 각각의 사건이 10개, 5개는. 그러면 옷을 입는 행위는요.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더해서 구한다? 곱해서 구한다? 곱해서 구한다? 이유는? 얘네들 상의만 입고 바지만 입을 수는 없잖아. 뭐죠? 모두 다 일어나면, 얘가 모두 다 미션을 이루어내는,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모두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때 곱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가 있어. 선택. 뭐냐면 내가 오랜만에 책을 안 읽는데 책장을 열어봤더니 소설책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만화책이 10권 있었대. 근데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지는 않아서 소설 또는 만화책을 읽고는 싶대. 그럼 또는의 의미도 잘 나오는데, 또는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두 읽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은 소설을 땡기나 오늘은 만화책 땡기나 선택해서 하고 싶대. 이럴 때 두 사건이 모두 안 일어나도 될 때는 두 개를 뭐 한다? 더해서 한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관의 가장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14쪽부터 출발할게요. 하단 페이지 114쪽이요. 2번 문제. 햄버거 5개가 있고요. 샌드위치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를 골라 먹는데 가장 메인 단어가 한 개죠.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얘기야. 둘 중에 선택해서 먹겠다는 얘기야. 선택. 그럼 5하고 3을 더해서 8 이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약한 문제가 4번이죠. 4번은 영원히 약하죠. 4번이요. (4번하고) (7번) 이 두 개 동시에 한번 풀어보시고, 이 두 문제를 다 맞춘 학생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4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맞출 수 있는데, 7번은 난이도가 좀 제법 되거든요.
두 개를 모두 다 맞춘 주인공 있는지 볼게요. 우리 권승원이 민식이나 아이네스 뭐 승원이랑 든든할 텐데 그만들 해야겠네. 편하게 콘서트가 편하게 들으면 돼요. 가죠. 4번이요. 우리 승원이부터 가볼게. 4번 정답번호 얼마? 9. 7번 갈게. 얼마? 6. 일단 받고요. 수빈이요. 4번 얼마? 9, 7번은? 6. 일단 두 친구 답으로 밀어붙일게요. 간다요. 두 주사위 이제 A 주사위가 있고요. B 주사위가 있고요.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만약에 눈이 3이 나왔고 얘가 5가 나왔으면 얘 합은 뭐라 그러는데 8이면 되고 차는 뭐라 그러는데 무조건 차는 큰 거에 작업되는 거죠. 차가 2인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손가락으로 세거나 머리로 세거나 눈으로 세거나 해서 셌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발전이 되면은 세지 못할 상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합표라는 걸 외우셔야 돼. 합표라는 걸 외우셔야 돼. 주사위는요 합표, 차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 먼저 눈의 합이야. 이거 무조건 기본 사항이야 경우의 수에서. 눈의 합이 제일 작은 때는 얼마야? 두 개 주사위 던졌는데 그 눈들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제일 작은 때가 얼마야? 3. 2지 2. 1,1, 1, 그치? 제일 큰 때는 얼마인데? 12. 10이지. 6 나왔을 때. 그렇지, 맞지. 근데 하나씩 올라가자. 이렇게. 이만큼의 상황이 발생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우수가 어떤 규칙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딱 한 번만 써드릴 거예요. 왜냐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아갖고, 이거는 반드시 이건 합표, 차표로 해야지만 더 빠르고 정확도가 생기고,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눈의 합이 2야. 2가 나오는 건 몇 가지 있냐면, 한 가지 있어요. 눈의 합이 3이면 두 가지 있어요. 눈의 합이 4이면 세 가지 있어요. 규칙 벌써 발견됐죠? 무슨 규칙? 1을 빼면 돼요. 1을 빼면 돼요. 얘는 4가지 있고요. 얘는 5가지 있고요. 1을 빼면 돼요. 얘는 6가지 있죠. 그런데 이런 느낌. 우리 주사위 눈이 6가지밖에 없어서 그런지 여기 6가지 합이 7일 때까지 이 규칙이 여기까지 유지되고요. 8부터는 달라져. 8부터 어떻게 하냐면 눈의 합과 경우수를 더하면 항상 얘네들 합이 13이 나와야 돼요. 눈의 합과 경우수를 더하면 합이 13이 나오셔야 돼. 눈의 합과 경우수를 더하면 얘가 합이 1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8에다 뭘 더하면 13 나오죠? 그래서 5가지. 9에다가 4를 더하면 13이죠. 10에다 3을 더하면 13이죠. 11에다 2를 더하면 13이죠. 12에다 1을 더하면 13이죠. 그래서 합표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눈의 합이 7까지는 1씩 빼면 돼요. 눈의 합이 7까지는 1씩 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가 완전 간단해진 거죠. 대부분 선생님 아까 찾는 거 봤거든요. 합이 4 또는 7이에요. 그럼 끝났죠. 보자마자. 얘는 4에서 1 빼면 되니까 3가지. 얘는 7까지는 유지됐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9가지가 이제 정답으로 이렇게 대부분 찾는 게 아니고 확통에서는 반드시 이걸 합표로 처리하셔야 돼. 합표로 처리하셔야 돼. 그렇죠? 만약에 눈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 이제 확률 파트에 잘 나오거든요. 눈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러면 돌아버리지. 이거 지금 어떻게 다 찾아? 합이 6일 때, 합이 7일 때, 합이 8일 때, 합이 9일 때, 합이 10일 때 이거 어떻게 다 찾아? 왜 에러가 생긴다고? 근데 저 새끼만 있으면 든든하다고요. 합이 6 이상이니까 이것도 더해주면 되겠네.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 이거 더하면 11, 16, 20, 23, 25, 26까지 끝. 몇 초 안에? 5초, 10초 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주사위 합은요. 이 반드시 그때 고1 강의할 때 선생님이 꼭 알려줘. 합표라는 거. 그래서 혹시 승원이 여기 어렴풋이 기억나나?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합표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이 났어요? 은 안 나지. 이건 무조건 잘 까먹는 테마에서.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차표라는 것도 있어요. 차표. 눈의 차, 그 다음에 경우수. 차가 조금 찾기가 실수가 좀 많은 건데 눈의 차가 제일 클 때가 얼마냐면 1하고 6일 때가 제일 커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4 차이도 있고요. 3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차이도 있고요. 1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없을 때도 있어. 차이가 없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도 이제 그림 그리다 하면은 애들이 싫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생긴 이거 뭐라 그랬죠? 마트에 파는 거, 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오이부터 출발한다는 거, 오이. 차가 5일 때는 두 가지예요. 1하고 6, 6하고 1. 이렇게. 그 다음에 2씩 증가해. 얘가 2씩 증가해. 얘는 4고요. 2씩 증가해. 6이고요. 2씩 증가해. 8이고요. 2씩 증가해. 10이고요. 근데 눈의 합이 0일 때는 눈의 차가 0일 때는 좀 꼬라서 그런지
얘는 규칙이 20 증가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없어. 근데 눈의 차가 0일 때 뭐야? 두 개 눈이 다 어떻다? 똑같을 때. 몇 가지 때 당연히 6가지 있겠죠. 1, 1, 2, 2, 따따따, 6, 6 이렇게. 그래서 합표, 차표로 무조건 이 문제를 뽑아내시는 게 나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합표, 차표 두 개 주사위로 던졌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 페이지는 제 1탄의 가장 첫 쪽인 114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합표, 차표 배웠으니까 8번 문제표로 가자. 115쪽에 8번. 이런 게 이제 그지 같은 거죠. 근데 우리한테 합표 또는 차표가 있으면 누워서 떡 먹기일 거고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게 뭐냐? 4의 배수는요, 합이 4일 때, 합이 8일 때, 합이 10일 때. 3차가 되겠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 든든한 합표만 있으면 우리 끝난 거죠. 합이 4일 때, 합이 8일 때, 합이 12일 때. 됐네? 그러면 3, 5, 1을 더하니까 9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합표 차표는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배고팠어요. 버거가 땡겨요. 그래서 6개의 햄버거와 4종류의 탄산이 있는데 당연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햄버거만 얻게 되면 좀 그렇고 분명히 문학을 보는 거죠. 햄버거와 탄산 음료를 각각 한 개씩 사 먹었다니까 다 먹었다는 얘기죠. 둘이 곱하면 되겠네. 곱해 붙이고 6, 4, 24, 24가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수녀로 갈게요. 수녀로 갈게. 118쪽이에요. 이거는 그냥 고일 것 리뷰하려고 이제 선생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고성 확통이 고유 확통이 절대 안 해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여기서 나온 거 느낌표가 등장하죠. 그렇죠? 느낌표. 요 발음표 아는 사람? 팩토리얼. 이게 정식 발음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줄여갖고 한 글자는 뭐라 그러죠? 팩이라고 그러죠. 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팩토리얼. 로샤. 5팩 얼마야? 120이죠. 계산은 어떻게 하는 이건 암기수자이긴 하지만 5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빼갖고 어디 될 때까지 1 될 때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의 정의죠. 됐죠? 그러면 바로 갈게. 이 팩토리얼을 제일 많이 써보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 3명이 있어. 3명을 1열 나열하고 싶대. 3명을 1열 나열하고 싶대. 경우수는 몇 팩이? 6. 이게 바로 3팩이죠. 그러니까 인원 전체를 1열 나열, 누가 1등, 누가 꼴등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면서 구분하고 싶게 순서 있게 나열할 때 그냥 전체 명수를 나열하고 싶다는 전체 명수 팩. 그래서 6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거 다른 애로 이렇게 하죠. 1등자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하죠. 이 앞쪽 1등, 얘가 뭐 꼴등. 그러면 맨 앞에 1등이 될 확률, 1등이 될 경우수 몇 가지 아무나 다 될 수 있죠. 세상 평등하니까 누가 먼저 썼죠? 왜냐면 2가지 수밖에 없고 두 번 썼으니까 1가지고 다 이만한 줄 쓰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처리하는데 팩토리얼로 처리하는 게 좋죠. 이렇게 4명을 1열 나열하고 싶을 때 4명을 1열 나열하고 싶을 때 4팩. 5명을 1열 나열하고 싶을 때 500.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나열하면 너무 이제 숨가쁘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택해서 나열하고 싶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렇지? 5명 중에서 5명은 다 나열할 생각 없고요. 3명을 뽑아 얘를 1열 나열하고 싶대. 이렇게 전체 명수 중에서 일부 명수를 뽑아서 1열 나열할 경우수를 구할 때 만들어진 기호가 무슨 기호가 만들어져 있죠? P라는 기호가 만들어져 있죠. P 맞죠? 이 P는 뭐야?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뽑아 일부를 뽑아 나열할 때 쓰는 기호가 P. 얘 발음 기호는 뭐야? 머미테이션, 퍼미테이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얘를 뭐라 그래? 그냥 발음 기호를 P라 그러지. P.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다? P 해로 좀 크게 쓰고 요 앞과 뒤에 아래쪽에 이제 2개 숫자를 쓰는 거는데 여기는 뭐 전체 인원을 쓴 거죠. 5명. 내가 뽑고 싶은 뽑은 명수, 뽑은 명수를 쓴 거죠. 3명.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부터 출발해? 5부터 출발해서 1씩 털어띄어서 곱하는데 이게 바로 뭐? 몇 개를 곱하냐가 뒤에 쓴 숫자죠. 몇 개 곱해? 3개 곱하니까 하나, 둘, 셋. 3가지만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60까지 이게 바로 퍼미테이션 계산하는 방법이죠.
됐죠? 그래서 퍼미테이션은 언제 쓰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딴 거는 약속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바로 갈게요. 120쪽 가죠. 120쪽에 18번이요. 120쪽에 18번이요.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를 다 줄 수 있을 생각은 없고요. 4명만 뽑고 싶을 때 기호적으로 어떻게 쓴다? 7P4로 쓴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좀 곱하기 실력이 필요했던 거죠. 정답은요 840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보죠. 21번 문제로 갈게요. 21번. 이 21번이요. 얘는 무당이 12명 중에서 3명을 뽑아 1년 나이라시오 그렇게까지 문구를 자세히 적어주진 않았지만 일단 12명이 있는데 회장하나 부회장을 청구하니까 나는 3명의 선택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네들이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돼. 다른 말로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도 뭐 쓰는 거야? P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P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12P3. 그러니까 3명을 줄 세웠다는 얘기는 가상의 깃발이 있다 그러면 요 깃발 아래 애들을 A, B, C, A, C, B, A, C,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렬 나열을 시키면 이제 누군가는 회장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부회장이 돼서 12P4 정답은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네. 또 12 곱하기 11 계산하면 얼마야? 132 됐네. 그럼 얘가 132면 0 하나 붙여서 정답은요 1320 그러면 되는 거. 그럴 때는 보통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조금 까먹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까먹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빨리 속도를 내면 이제 바로 확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들어가면 3번 문제 바로 도전하자. 3번 페이지 121쪽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수 가장 경우수 중에서 중요한 왜? 1학년이랑 2학년 위에 있어요. 있어 위에 있네. 위에 있네. 이거 딸린 문제네. 1학년 3명. 이웃하는 건 묶어라. 아까도 초반에 선두에 좀 언급이 됐는데 중요한 경우수에서 제일 먼저 테스트를 했죠. 아까 정답들이 대부분 나온 걸 확인했고요. (2번) 문제 지금 2번 문제 풀고 있죠. 3번 문제 풀고 있죠. 3번 문제. 승원이는 확통을 잘할 것 같아요. 가자. 정답 잘했어요. 1학년이요. 1학년 3명 있으니까 3명을 묶어주는 거죠. 이웃나무 무조건 묶어야 되고, 오늘 대표적으로 바로 이따 저희도 할 거예요. 2 묶어주는 거죠. 그럼 얘 몇 명 취급? 1명 취급, 얘 몇 명 취급? 1명 취급. 그럼 인원을 2명 있다고 그런 거죠. 2패,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순서 바꿈 3팩을 곱하고요. 또 요 안에 순서 바꿈 4팩을 곱해서 야무지게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요, 576까지 이웃하는 순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상 있다 없어요?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좀 속도를 조금 아까 템포보다 약간 10% 정도 얹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데 노션 학생은 이해 가요? 오케이. 이해 안 가면 바로 얘기하면 돼요. 바로 즉석에 수정해주고 이해 들어주면 되니까. 답이요? 답은 얼마나? 576 576 2번. 이상한 거? 예, 맞아? 얘는 6, 얘는 10, 얘는 24. 그렇죠? 얘는 뭐야? 이걸로 해봐. 얘는 6, 4, 24.
여기 144. 88. 288. 288이네? 288? 답죠? 아, 선생님 잘못 봤어요. 288. 288. 선생님, 답안을 잘못 봤어요. 288. 이거는 쉽지 않을걸요? 9번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죠? 122쪽에 9번 문제는 쉽지 않으실걸요? 이걸 한번 답 좀 들어보자. 답 나올 때까지, 한 명이나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애들이 잘 못하는 경우의 수 유형이에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수. 이웃하는 경우수는 곧잘해요. 우리 친구들이. 유독 이웃하지 않는 거는 잘 못해요. 답 나오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9번 문제였어요. 9번 문제 아쉬운 오답이에요. 지금 고1 경우의 수 일단 중요 문항 위주로 그냥 총정리 수 들어가고 있고 이제 마치는 대로 이제 확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숫자 커요. 답은 1000이 넘어가야 돼요. 아직 없네요. 어떻게 하면 1000이 넘어가지?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 잡고 가셔야 돼. 이게 다 그냥 기본 베이스로 나와요. 좀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한 번씩 훑고 내가 한 개 유형이 약했는지 두 개 유형이 약했는지 그거 보시면 거의 다 했네. 두세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없나요? 1000가지 넘는 친구 아직 없나요? 1000 넘긴 하는데 4000이 넘어요. 1000만 넘어야지. 1000 얼마예요? 1000 얼마? 엄마 화이팅! 누가 나가나 한 명만. 아니 잘했잖아. 그래 다 뭐. 다 기억나는데요. 다 알아요. 뭐 그랬던 이제 분위기여서. 왜 그래? 까먹어서 그렇죠. 거봐. 생각이 맞죠? 이웃하는 경우에서 이런 거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번에도 잘 나올 거고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철칙이세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수는 먼저 반대 놈, 반대. 이웃해도 되는 놈, 반대 놈부터 먼저 줄을 세우는 거예요. 반대 놈부터 일렬 나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웃하지 말아야 할 거는 그 사이사이에 낑겨 넣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방어망 역할, 보호망 역할,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부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남자 대 여자 셋이 있었는데 9번 문제요. 여자가 이웃하지 말래요. 여자가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누구부터 세운다? 남자부터 세우면 돼요. 남자 몇 명 있어? 4명 있잖아. 남자 4명 있잖아. 남자부터 세우라고 해요. 남자 세울 수 있는 경우수가 몇 팩? 4명 전원 1열나에 4팩.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여자를 낑기면 남자가 방어망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웃하는 일 없죠. 그럼 여자가 들어갔을 경우는 나가서 맨 앞에 요 사이에 남자 뒤에 이렇게 총 몇 군데가 있죠? 5군데가 여자가 들어갈 수 있죠. 이 군데 아무데나 여자가 그냥 자기가 찾아갖고 들어가면 남자들이 다 가림막 역할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5군데인데 5명 있으면 다 들어가는데 여자에게 3명밖에 없네? 그러면 선택해서 1열 나열해야 되니까 뭔 피상? 5피상! 그래서 배웠잖아. 5피상! 됐죠? 그럼 정답은요? 4팩이 24고요. 5P3이 60이죠. 그래서 1400, 아쉽게 이제 144라는 값도 있었는데 정답은요? 그래서 1440까지. 이렇게. 얘는 확률이 딱 부러져요. 그러면 좀 쉬운 버전으로 하죠. 8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자. 그 위에 거 8번으로는 정확히 답을 맞춰주세요.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론들부터 여자끼리 먼저 배열한 다음에 여자 사이사이에 남학생들 좀 낑겨주세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여자부터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여자 전체를 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면 되겠다.
여자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3팩이었고요. 3팩토리알 사이사이를 해보니까 4군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4P 4가 됐네. 4P 4의 의미는 어머 선택을 못했다는 얘기네. 다 줄 세웠다는 얘기네. 그래서 144라는 답이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P라는 놈의 쓰임새하고 그런 걸 배웠고요. P 그러면 얘랑 이제 얘랑 친구가 누구예요? C가 나오는 거죠. C가 나오면서 이제 고1 백업은 끝나요. C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퍼미테이션.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자제하려고 하는데 얘는 퍼미테이션이라는 발음을 가끔 사용해요. 워낙 입에 많이 배서 OP가 아니고 O 퍼미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습관이 예전에 많이 돼서 대학교에서는 제가 P라고 하는 거면 되게 혼났어요.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입에 빼갖고 이게 좀 이게 안 하려고 해도 된 걸 어떻게 해. 그냥 최대한 절제를 할 건데 그래서 학생님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알라고 그냥 조금 익숙해지라는 얘기고 왜 이 두 가지 기호 가지고 다 경우의 수 구해낼 거니까 얘는 이름이 뭐죠? 영어 발음 기호가 C. C는 한국식 발음이고 얘는 C는 한국식 발음이고 얘도 용어 용칭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좀 길죠. 얘는 피자 이름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컨비네이션 이렇게 컨비네이션 피자가 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지 않은 이렇게 서로가 없으면 애를 다 섞어주세요. 짬뽕을 해주세요. 그게 컨비네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조합이라 해서 조합이라 해서 컨비네이션을 불러요. 그래서 그럼 P하고 C의 차이점 수비니까 P하고 C는 다른 문자니까 다른 문자로 태생이 됐고요. 계산법도 다를 거고요. P하고 C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죠.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순서 상관. 누가 순서가 없어요? C 맞아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5명이 있으면 굳이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아 순서를 있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구분이 가게 조금 더 편한 말로 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누가 금메달이고 누가 동메달이고 누가 앞쪽에 있고 누가 뒤쪽에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 순서를 꼭 헤아릴 이유가 있을 때는 P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1열 나열 줄 세울 때는 대부분 다 P죠. 줄에는 암묵적으로 맨 앞단 맨 꼴찌라는 게 무조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됐죠? 근데 얘는요 그냥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이게 뽑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 몇 명을 뽑았냐에만 만족을 하는 거. 대략적으로 뭐 이게 있으면 우리 반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2명의 뭐 요새는 잘 안 쓰는데 학급 반장이라고 뭐 보통 그렇게 쓰죠. 10명의 2명 학생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10명의 2명 뽑았대. 그러면 누가 먼저 뽑히는지 누가 나중에 뽑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2명 뽑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철수하고 영자를 뽑은 거랑 영자랑 철수를 뽑은 거랑은 아니 그냥 둘 다 반장이에요. 누가 앞에 뽑혔다고 뭐 이렇게 뭐 갑자기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10C C라는 걸 쓰죠. 중요한 건 요 계산법. 10C 계산하면 얼마예요? 10P 계산하면 얼마예요? 45. 아니 90이죠. 네. 그렇죠? 10P는 90이잖아. 어떻게 계산해? 얘는 10 곱하기 9 두 개까지 곱하니까 90이죠. 그럼 10C2는요? 45. 45. 얘는 어떻게? 얘는 일단 분수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이죠. 강제로. 이건 만들어낸 거죠. 계산법을. 그 다음에 얘는 분자는 퍼미테이션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9니까 그래서 얘는 45가 되겠네요. 됐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몇 가지 한두 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얼른 갑죠. 페이지업 126쪽이요. 페이지업 126쪽에 2번이요. 2번하고 6번이요. 잘 만났다 6번. 2번은 에게 귀여우실 거고요. 6번은요 헉 할 거예요. 그래서 6번에서 뭔가 하나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2번 6번. 무시. 6번만 확인할게요. 6번 얼마? 105. 저 인간은 이걸 기억하네. 와, 칭찬. 제가 잘했어요 이거는. 보통 기억 못하거든요 6번은. 시어갈. 와, 이거 기억을 하는 사람. 하네. 2번이요. 얘는요 뒤에 있는 걸 팩토리얼 그리고 몇 개 곱하면 돼요? 얘는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야? 계산하면 10이 되겠네요. 통하면. 근데 얘는 암기된 숫자죠.
5C3은 10이라고 꼭 암기해야 되고요. 얘를 계산하려면 얘는 분모에 몇 팩? 13팩이 오셔야 되고 얘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4 곱하기 미친 듯이 13개를 막 이런 식으로 쓰고 미친 듯이 약분을 해야 되죠. 이따위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요게 C 다음 숫자예요. C 다음 숫자가 이게 4보다 크면 무조건 변환을 해주셔야죠. 얘랑 똑같은 C를 찾아야 되는데 공식을 하나 써드리면 NCR하고 NC까지 똑같고 N-R하고 똑같은 공식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공식을 언제 사용하는 거야? 요게 뒤에는 아래 위치에 이 숫자가 클 때 요렇게 바꿔갖고 숫자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15C 15 빼기 14. 정답은요 15C 2로 요걸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팩에 2개만 곱하면 되니까 15C 14 약분하면 그래서 105가지가 답이 되는 거. 요거 변환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몸풀이 하나만 풀고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기다리고 우리 지금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게 한 문제밖에 안 보여서 128쪽이요. 하단 페이지 128쪽에 20번 도전할게요. 이러면 될것 같고 고생했다. (20번이요) 7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니까 누가 먼저 뽑힌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C 기호, 컨비네이션 기호로 7C2가 될 거고요. 계산 얼마? 21이라고 그러죠. 됐죠? 고생했어요. 이제 2탄에 있는 우리 진정한 확률 방식을 넘어설게. 이제 뭔가 조금 있어 보일 거고요. 바로 이 문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천재가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제 가장 첫 페이지요. 8쪽이에요. 8쪽에 4번 문제예요. 8쪽에 4번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이거를 맞출 확률은요 1%도 안 돼요. 2탄 넘어왔어요. 1탄은 그냥 보조 문제예요.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거의